안녕하세요. 진학사에서 합격 예측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변상현입니다. 진학사 사이트 왜 들어오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방문하셨을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진학사에서 어떤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해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진 여러 자원 중에 완벽하게 똑같이 주어진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수시에 써야 할지 정시에 써야 할지 판단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학사는 여러분의 성적과 전국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서 본인이 수시에 적합한지 정시에 적합한지를 알려드립니다. 수시와 정시 적합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학닷컴에 들어오시면 위쪽에 모의지원 합격 예측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합격 예측 홈 화면입니다. 여기서 위쪽에 수시 정시 진단 메뉴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볼 수 있습니다. 김진학 학생의 성적을 직접 보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신은 2.48 등급에 6월 모평 평균 100분위는 78.88점이네요. 전국의 내신이 2.48 등급 근처인 학생들의 모평 평균은 82.95점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추가적인 노력 없이 수능을 보게 된다면 비슷한 내신을 가진 학생들보다 수능을 못 볼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따라서 김진학 학생은 수시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시형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는 전형을 골라 지원함으로써 수능 공부에 투입할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에도 수시형과 정시형은 조금 전략이 다릅니다. 내신이 더 좋은 수시형의 경우에는 적정이나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좋으며 모평이 더 좋은 정시형의 경우에는 소신이나 위험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신 7등급 이하의 모평 평균 98 이상인 극단적인 정시형이 아니라면 수시 원서를 쓰실 테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입시 정보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수시 서비스의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최상단의 저장소는 여러분이 모의 지원한 대학들을 모아놓은 곳이며 페이지 상단에 여러분이 실제 지원으로 선택한 대학들을 보여드립니다. 그 아래 리스트 왼쪽의 버튼으로 실제 지원 대학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 모의 지원한 대학의 각종 리포트를 열람하거나 모집 단위의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모의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모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소 아래에 위치한 메뉴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학 검색은 회원님께서 직접 원하는 대학을 검색해 모의 지원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영화를 예매하는 사이트처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조건을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조건 설정 후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대학과 모집 단위가 리스트업되어 저장 버튼을 통해 모의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대학 검색 옆에 대학별 고사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에게 적합한 대학별 고사와 고사 일정을 기준으로 새롭게 검색하여 모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추천 대학은 앞에서 설명드린 수시, 정시 적합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내신 성적과 모평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만한 대학을 진학사의 기준으로 추천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수시인데 왜 모평 성적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시 납치라고 들어보셨나요? 현 입시제도는 수시 합격자의 경우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능으로 정시에 쉽게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수시에 쓰면 안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 김진학 학생은 수시형 학생이기 때문에 적정해서 안정인 대학을 중심으로 추천해드리며 반대로 정시형 학생인 경우에는 소신이나 위험인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을 추천해드릴 것입니다. 추천 대학의 상단에 있는 조건 설정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면
앞에서 분석된 수시 정시 적합도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대학들이 각 전형별로 추천이 됩니다. 만약 김진학 학생이 비교과 부분을 1학년 때부터 충실하게 준비해 왔다면 서류 중심 전형을 택하고, 논술을 꾸준하게 준비해 왔다면 논술 중심 전형을 택하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다면 진학사의 논술, 적성, 자소서 평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객관적인 현재 본인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본인에게 추천된 대학을 골라 모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시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인 최저학력 기준으로 모의 지원 대학을 검색해 추가하실 수 있으며, 나와 성적대가 비슷한 학생들이 많이 모의 지원한 대학을 순위별로 보여드리는 내 성적대 인기 대학이나 대학 전형별로 모든 학과를 검색해 볼 수 있는 대학별 합격 예측 메뉴를 통해서도 모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학별 합격 예측 메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만 뽑아서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메뉴를 이용하여 모의 지원을 하고 나면 수시 리포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수시 리포트에는 모의 지원 리포트, 합격 예측 리포트, 실제 합격자 리포트, 정시 모평 리포트, 대학별 고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모의 지원 리포트와 정시 모평 리포트는 무료입니다. 리포트 상단을 보면 해당 학과의 모집 인원과 작년도 실제 경쟁률이 있으며, 그 밑으로 핵심 모집 요강과 지난 입시 결과, 성적 산출 메뉴가 있습니다. 혹시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페이지 수도 엄청 많고 복잡해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 내용만을 추려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서 접수나 대학별 고사 날짜,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 기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학생부 반영 방법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 실제 원서 접수 전에는 최종적으로 해당 학교의 모집 요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지원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리포트를 열어보시면 페이지도 길고 정보가 많아서 어딜 봐야 할지 어려워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봐야 하는 것은 모의 지원자 중 나의 위치입니다. 입시는 상대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해당 모집 단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밑의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분포와 나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막대 그래프 밑에 지원자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학생들의 내신과 모평 점수를 하나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 학생들의 상세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출신고가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추가적으로 모의 지원한 대학은 어디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의 지원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할 것은 해당 학교 반영 방식 유불리인데요. 내 내신 성적은 고정되어 있지만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서 유불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3학년 성적이 1, 2학년 성적보다 좋은 학생은 3학년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유리할 것이며, 주요 과목 성적이 기타 과목보다 좋은 학생은 주요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불리를 알려드립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왼쪽은 우리가 수시 상담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요 과목 평균 등급으로 줄 세웠을 때의 등수입니다. 나 2.5등급인데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등급이죠. 오른쪽은 해당 대학의 점수 계산 방식을 다 적용해서 산정한 점수로 줄 세웠을 때의 등수입니다. 김진학 학생의 홍대 경영학과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231명 중에 일반적인 등급으로 줄 세웠을 때 50등인데 학교 방식으로 34등이니 약간이지만 유리한 것이 되겠죠? 반대로 일반적인 등급이 34등인데
학교 방식으로 했더니 50등이라면 반영 방식이 불리한 겁니다. 이 반영 방식 유불리가 합불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반영 방식이 유리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합격 예측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합격 가능성, 커트라인 변동성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 꾸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선 상단에 있는 합격 예측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점수가 적정 지원, 소신 지원, 위험 지원, 매우 위험 중에서 어느 곳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며 진학사에서 예측하는 커트라인 변동 구간을 표시해 드립니다. 커트라인 변동 구간이란 학생부 이외의 요소인 논술이나 전공 적성, 면접, 서류의 합격 영향력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커트라인을 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각 예측 구간의 합격 가능성을 논술 전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적정 지원권은 학생부는 적정 수준 이상을 만족하니 논술을 평균 이상 정도로만 쓸 수 있다면 합격이 가능한 구간으로, 소신 지원권은 학생부가 경합이라 논술을 다른 학생에 비해 상당히 잘 쓸 수 있을 경우에 합격이 가능한 구간, 위험 지원은 학생부가 조금 모자라니 논술을 정말 빼어나게 잘 쓸 수 있을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조금 있는 구간, 매우 위험 구간은 이변이 없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합격 예측 구간은 학생부 100% 전형이 아닐 경우에는 각 학교별 수준을 고려하여 다르게 선정되니 주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합격 예측 리포트 하단 부분에는 현재 열람하고 있는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같은 계열 모집단이 합격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아래 위로 비슷한 수준의 대학 학과를 5개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추가 모의 지원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으로 해당 전형의 대학별 고사 출제 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모평 성적을 통해 객관적인 대학별 고사 실력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논술을 예로 들어보면 인문계 논술의 경우에는 모평 국어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연계 논술의 경우 수학, 과학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지원자들 중에서 내 관련 모평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상대적인 나의 논술 실력을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객관적인 자신의 논술 실력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은 저희 논술 모의고사 서비스를 통해 객관적인 본인의 논술 실력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합격자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지난 3년간 해당 모집 단위와 같은 계열에 실제로 지원했던 학생들의 합불 결과를 가지고 나의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단을 보시면 4구간으로 이루어진 바가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구간은 합격자만 존재하는 구간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구간은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혼재하는 구간, 네 번째 구간은 불합격자만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구간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두 구간 모두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번째 구간은 합격자가 의미 있게 다수 배출되는 구간이며 세 번째 구간은 합격자가 드물게 배출되는 구간이라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위치를 표시해 드리니 과거에 지원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지를 보고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시 모평 리포트를 봐야 하는데요. 3월부터 7월까지 보시면서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하겠다 싶은 모집 단위는 굳이 수시에 쓰실 필요가 없을 것이며 소신 지원권 이하인 모집 단위의 경우 지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능을 모평보다 못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모평 성적이 수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평 리포트로 판단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김진아 학생처럼 본인의 모평 리포트가 3, 4월에는 합격 안정권에 6, 7월에는 위험 지원권에 위치하여 들쭉날쭉하다면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고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아닌 경우에만 이 리포트가 필요한데요. 서류 종합, 논술고사, 적성고사 리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 부분을 제외한 서류평가나 논술 적성고사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시는 경우 서류종합 리포트를 보셔야 합니다. 이 리포트는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의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점수의 상대적인 위치를 봄으로써 회원님의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적 변화 추이나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성적만을 뽑아보는 등 입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분석하며 추가적으로 관련 독서활동이나 체험활동, 수상 내역 등을 같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신 등급의 학생이라도 서류평가에서는 다른 점수를 받게 되며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류종합지수입니다. 이 서류종합지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나의 서류평가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것은 앞에서 본 실제 합격자 리포트에 바탕이 된 실제 지원자들의 정보인데요. 좌측에 합격엑스 플러스 하단에 3개년 실제 합격자 메뉴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27만 건의 데이터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지원 대학 검색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건을 설정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대학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리스트업되며 실제 합격자 리포트와 같은 형태로 등급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각 학생의 세부 정보를 클릭하시면 합불 여부,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출신 학교, 그리고 각종 스펙까지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지원자들의 성적 스펙과 회원님을 직접 비교해 보시면서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정보들은 파이널 종합진단보고서를 이용하여 출력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널 보고서에는 최종적으로 지원할 6개의 대학을 선택하여 수시 정시 적합성, 대학별 입시 일정, 전형 방법, 합격 예측, 전년도 입시 결과 및 실제 합격자 정보를 정리하여 보기 편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학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내신과 모평 성적을 입력합니다. 둘째, 본인이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판단해 본 후 수시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할지 판단합니다. 셋째, 수시에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을 추려서 모의 지원을 해봅니다. 넷째, 모의 지원한 대학의 합격 예측 리포트와 실제 합격자 리포트로 수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학의 정시 합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수시에 어느 대학,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해야 할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학사 수시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